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아 다양한 콘텐츠와 숙박시설 조성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전라남도와 의회, 주민 등 세 갈래로 진행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인구수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귀농 귀촌에 앞서 지역에서 먼저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J 헬로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신안군이 거둔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관광도시 가운데 한 곳인 강진군. 강진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아 다양한 콘텐츠와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진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145만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9만 명보다 46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3만 6천여 명인 강진 인구의 40배 가까운 관광객이 지역을 찾았지만 지역의 주요 음식점 매출액은 7.5% 늘었을 뿐입니다. 또 관광지를 순환하는 권역별 셔틀버스도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 실제로 높은 많이 잡고 홍보가 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강진 취약 때문에 주차액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대관광 오더라도 버스로 이렇게만 와야 되는데 버스 와서 또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그만 인원들이라도 여기 왔을 때 좀 편의를 이렇게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올해 10월부터 들어오면 시작을 했죠. 올해 가는 사업이 있으니까.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은 지역에 머물지 않고 잠시 들렸다 갈 뿐입니다. 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만큼 관광 코스나 야간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머무르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지자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 해남이니까 거기 가는 길에 우리는 원래 휴가가 땅끝마을이거든요. 해남에? 네, 땅끝마을. 그래서 가는 길에 강진군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권역별 셔틀버스와 조선을 만난 시간 등 사업을 진행했지만 큰 성과를 보이진 못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몽마르트 언덕 조성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 차별화된 콘텐츠와 숙박시설 확충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전라남도와 도의회, 주민발의 등 세 갈래로 진행되면서 조례 제정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당을 지역 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수당 지급을 위해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반기별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이며 대상은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총 24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도의 조례안이 도의회와 주민발의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수당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분기별 3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이며 대상도 여성과 청년 등 모든 농어민입니다. 이럴 경우 총 32만여 명으로 늘어나 전라남도의 안보다 8만여 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민중당을 중심으로 주민발의 조례안도 오는 10일까지 이의 신청 등 발의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어민 공익수당의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전라남도와 도의회, 주민발의 등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심사를 할 것 같아요. 그 다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 가장 좋은 안으로 아마 이렇게 병합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남도와 도의회, 주민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안에 조례안 제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인구수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귀농귀촌에 앞서 먼저 살아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흥으로 내려온 조원영 씨. 인생 2막을 열기 위해 집을 짓고 텃밭을 마련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평소 낚시를 다니며 고흥의 매력에 빠진 조 씨는 고흥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 씨 부부의 이주 결정은 지자체의 주거 정책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서는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무료로 집을 빌려주거나 주거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면은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있을 곳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3개월, 최장 6개월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내 볼일을 볼 수 있는 거. 좋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마음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같은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는 상반기에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100여 명이 한 달 이상 거주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은 전남으로 주소지를 옮겼거나 이전할 계획이어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15일부터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귀농 귀촌에 있어 정책을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과 융화라고 조언합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살고 싶으면 거기 마을에 있는 이장님을 꼭 만나봐라. 될 수 있으면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대화를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로 해보시는 게 낫지. 아무 그런 마을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무작정 돌아서 한다면 실패 요인이 많아요. 지난해 전국의 귀농 인구는 18,000여 명. 이 가운데 전남은 3,000여 명으로 집계돼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귀농 귀촌인 유치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고흥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색 6일째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흥경찰은 지난 1일 고흥 과영면에서 아들 박모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인 끝에 7일 아침 8시쯤 집 근처 수로에서 박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날씨가 더워 시신 부패가 심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족들은 박 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집을 나가기 전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안 거실에 식용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5살 남성 A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모 씨가 지난 6일 밤 10시 20분쯤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신안군이 거둔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박우량 신안군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안군수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소감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면 정말 총알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4일 천사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인프라 시설이 다 안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인근 또 시군의 그런 인프라 시설을 숙박이라든지 또 음식 시설 이용하게 돼서 모두가 함께
정말 천사대교의 개통을 그런 특수를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천사대교 개통을 통해서 또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우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비금도천은 신야의 장산 또 흑산까지도 또 접근 시간이 무려 1시간 이상 뭐 그렇게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생겨서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활성화되고 있어서 엄청난 신안군에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찾는 만큼이나 좀 교통 혼잡도 좀 뒤따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좀 물론이고 천사대교의 시작점인 앞에도 주민들도 조금 이렇게 불편을 좀 호소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교통 혼잡을 좀 줄일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있을까요? 실제 개통하면서 중앙정부도 피부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선 앞에 대교에서부터 우선 앞에 읍 사무소까지는 신설 2차로를 하나 만들고 또 기존 도로 2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 통행을 하면 4차선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앞에 읍에서 천사대교까지는 현재 지금 2차로를 이제 확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들어가는 차량이 많을 때는 2차선을 들어간 차선으로 오후 늦게 나오는 차량이 많으면 나오는 차선으로 2차선 써서 가변 3차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앞에 읍 소재지가 지금 굉장히 불편도 느끼고 혼잡하고 있는데 소재지 옆으로 해변가로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또 개설을 해서 2차로를 개설해서 가급적이면 그 우회도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도 내년 말 정도부터서는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최근 이제 천사대교에서 좀 말들이 나왔던 게 좀 출렁임이 감지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좀 불안감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다리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좀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을 느낄 수 있다. 그것도 또 보니까 그 다리를 착공하면서부터서 모든 구간에 그 센서를 배치해가지고 익산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항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동폭을 다 조사했는데 최근에 들어 그 진동폭이 좀 빈번해졌다. 그래서 바람이 중간바람, 그러니까 6에서 11m/s를 불면은 특히 그것도 남풍이 불면은 그런 흔들림 현상이 있는데 지금 설계를 다 완료하고 제작을 해서 9월 말까지 그 현재 지금 사장교 안에다가 그 스프링 같은 걸 넣은 제진 장치를 넣으면은 그런 현상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는 주민들이나 관광객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신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군수님께서는 매달 각 지역이 가진 특색을 또 활용해서 이 사시사철 축제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함께 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도는 나일락의 섬, 중도는 향기나는 섬, 예를 들어서 자원은 자기나무 섬, 도초는 수국의 섬, 비금의 해당 섬, 모든 섬별로 그렇게 특정 테마의 꽃섬으로 추진하고 또 거기서 그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는 다른 꽃들을 심어서 신안군의 어느 섬에 가더라도 사계절 꽃피는 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이 되면 정말로 신안군은 신안군만이 아니라 전남 광주권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섬 지역의 어떤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책들 또 이렇게 매달 진행되는 축제 그리고 관광자원을 또 개발하는 일까지 신안군이 올 한 해도 참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신안군 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되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바로 군수 취임하면서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SPC에 30% 출자해서 거기서 수익을 30%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연금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것은 임자, 도초, 앞에 이 세 군데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나머지 섬들에도 우리의 꿈에 그리는 그런 꽃이 만발한 그리고 수목이 울창한 그런
섬을 만드는 계획에다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들의 좀 협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신안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신안 군정이 정말 괄목할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신안군이 갖고 있는 바다와 육지, 이 광활한 갯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잘 사는 신안군,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군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그런 희망을 잃지 않는 부분에 소중하다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제 신안군의 주요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지역의 브랜드 경쟁력과 또 국민 소득을 더욱 높이는 신안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대표를 만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7일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의 화학과 금속 산업 관계자를 만나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전남 일본 수입액의 52%를 차지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날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전남 생산 감소 규모는 800억여 원에 달할 것이라며 핵심 소재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세금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법인 등으로 지방세 징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의 상공회의소와 연계해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무안공항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은 35만 5,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3,241명보다 166.8%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행지로는 대만이 424.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일본 187.2%, 베트남 59.7% 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여행객 증가와 함께 정기, 부정기 노선 다변화로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져서 종일 푹푹 찌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열사병 지수가 매우 위험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마셔주셔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과 함께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30도를 넘고 밤 사이에는 25도를 웃돌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 날씨 변동이 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비가 오면서 무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아직은 기상 전문가들도 예측이 힘든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